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저는 전경윤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 말고 다른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기획 뉴스 아이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이름을 건 쌍방향 토크 뉴스, 라디오와 영상이 함께하는 뉴스, 재미있는 뉴스, 재미없으면 안 하는 뉴스,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예, 뉴스 이노베이션 첫 순서는 오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정치 분야를 맡고 있는 기자죠. 황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합장까지 하고요. 합장했습니다만 단주를 2개 했기 때문에 합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항상 선물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 한마음 선언에서. 한마음 선언이요? 아닙니까? 한마음 선언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까? 예, 지금 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는데 돌아갔죠. 즉각 돌아갔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침범합니까 요새? 합참은 일단은 그냥 일반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제 그 지뢰 매설, 네.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뢰 폭발로 인한 북한군 사상자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북한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 같은 활동이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과 귀순을 막고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상자도 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혹시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에? 몇 시에 가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네. 정확한 시간은 네. 확인이 안 됐고요. 네. 예. 근데 오늘부터 네.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을 한답니다. 예. 24년 만에 방북이라면서요? 예, 지난해 네. 9월 이제 러시아에서 만나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정상의 만남은 9개월 만입니다. 일정도 공개를 했는데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오늘 저녁 북한에 도착하고 예. 주요 행사는 내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언제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서 북러 관계가 과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인데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예. 북한이 전쟁에 나잖아요. 예. 그럼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사전에 뭐 요청 안 해도 요청도 그냥, 없이 자동 개입. 자동으로. 예, 예.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지금 이 방북에 대해서. 그렇죠.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둘의 만남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정부는 예. 푸틴이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고 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자, 대한의사협회까지 전면 휴진에 나서고 동네 병원들도 휴진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예. 근데 4% 정도 4% 정도 이렇게 밝혔는데 전체 의료기관 36,371곳 중 1,463곳입니다. 의사협회는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병의원 휴진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좀 싸늘한 편입니까? 많이 싸늘하죠. 예. 전국에서 의사수가 제일 적은 세종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원은 무조건 불매 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예. 휴진을 예고한 동네 병원 정보를 공유하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환자 카페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뭐 의사협회를 해산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에 개원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했고요. 네. 휴진 신고율은 앞서 얘기했듯이 4%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또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진료 거부하면은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셉니다. 예. 황민호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예. 예. 더 이상 준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조정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호 기자였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좀 boy. 빛의 core. So 네, 뉴스 이노베이션 다음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입니다. 슬기로운이란 말 붙은 말들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자, 이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앞에 앵커 문장이 굉장히 긴데 말이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죠? 아니 이제 많이 더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겁니까? 예, 그 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만들었는데 네. 첫 회의는 했습니까 오늘? 오늘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이었고요.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 또 간사는 주진우 의원이 맡았고요. 예. 정점식 사무총장, 유영하 의원 또 이인선, 김영동 의원 등이 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수라특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영어 아수라를 말하는 건데요. 아수라지 3번 봤습니다. 세 번 보셨습니까? 정말 아수라판이에요. 예. 그렇죠. 예. 네,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선 아수라판이 된 어떤 국회 상황을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막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뭐 이런 그대로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예. 지금 양당이 법사위원장 두고 또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정해졌잖아요, 그래도. 네, 네.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원구성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홍위병 작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잖아요. 네, 그 뒤로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훨씬 이제 높아졌고 네. 앞으로 이 국민의힘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이게 이제 특위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우선 내일 당장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수를 막겠다라는 게 주된 계획이고요. 예. 또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전현희 의원이나 장경태 또 박균택 의원 등 이런 법사위원들이 피해자나 고발인 신분으로 현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나 고발인 수사,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국회에도 출석하고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수사가 지연되고 결국 다음 대선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최종 판결이. 맞습니다. 뭐 그것인데. 네. 자, 문제 제기라는 말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됐습니까? 우선 오늘이 첫 회의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었고요. 예. 우선 크게 말을 했던 거는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거나 법사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 사보임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초선이죠. 초선이고 방송사 앵커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주 그 훈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맞습니다. 예. 기자회견도 열었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법정을 제외하고 이렇게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그렇습니까? 녹취 내용은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당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눈 대화가 이 녹취에 담겼습니다. 예. 김진성 씨는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고요. 녹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했고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길 강요하는 내용이다라는 주장이었고요.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김 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네, 또 해당 녹취록이 앞뒤 대화가 삭제돼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이 왜곡된 거냐면 내 말에 맞춰서 할 필요 없다. 예. 위증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이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삭제가.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는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박정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 리스크를 적극 활용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살원 리스크를 거듭 부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부각하면서 네. 사실 여기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을 내세웠던 게 2조 심판론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2조 심판론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총선 결과상 이 윤정부 심판론의 민심이 더 기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거를 끝낸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이슈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과연 긍정적인 전략이냐 이렇게 그 누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요? 정치권 일각에서의 정치권 일각에서 목소리고요. 또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뭐 상대 당 대표에 대한 비판에 예.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여당의 본질적인 변화를 또 원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 보수의 가치를 살리는 정당이 되는 걸 이런 거 원할 거기 때문에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또 총선 결과에 대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네. 자, 이 질문과 대답이 좀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이 일명 SNS 정치를 뭐 있죠. 예. 연일 몰두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헌법 48조에 대한 언급을 한다든지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이 당장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 여전히 그런 나오고 지적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당대표 저격을 반복하기보다도 이 당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더 필요한데 예. 이렇게 해서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비슷하게 또 차원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 패배 책임이 있죠.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나오느냐라는 게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언론은 네. 애완견이다라고 했다가 좀 다시 톤다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인데 지금 또 관심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할 수 있을지 뭐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일반적이에요. 일자는 현재까지는. 네,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최종 확정된 안이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당원 규정을 네. 삭제했습니다. 때문에 연임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무리 이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이 당대표 연임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좀 약해졌다고 해도 네. 사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대한 장애물도 없애고 또 이렇게 판에 다 깔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당대표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올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는 분석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뉴스를 양방향 영상 토크로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이 시간 진행의 정경윤 기획보도대응팀장입니다. 네, 이어서 견지동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가 있는 곳. 예. 견지동 45 45 홍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옷이 멋지십니다. 예. 견지동에서는 볼 수 없는 옷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승복이 많이 뭐 당연히 있겠죠. 예. 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광폭 행보 이거는 홍진호 기자 붙인 얘기 같은데 예. 사회 리더들 대상으로 직접 강연합니까? 예, 그렇죠. 예, 누가 또 기사를 또 썼죠. 예. 예. 그 조계종 종단 출입 기자들이 이제 진우 스님이 선명상 관련해서
법문하고 강연을 정말 많이 하셨죠. 예. 근데 뭐 쭉 뭐 조계사에서 하고 여러 곳에서 하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사회 리더들을 위한 선명상 강연을 하고요. 예. 8월 24일에 예. 이제 1박 2일로 또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도 갔습니다. 이 템플스테이는 뭐 금강 스님, 혜민 예. 스님 등도 이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제 8월까지 일정이 빡빡한데 이제 진우 스님이 2022년 9월 28일에 이제 조계종 제 37대 총무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죠. 네. 이제 94년 종단 개혁 이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법 하에서 최초로 이제 합의 추대로 총무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을 염두에 두고 네. 임기 어떻게 전환점이 또 되기 때문에 선명상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사회 리더들을 위한 직접 직접 강연을 더 넓혀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사회 그런 점에서 리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회 리더 아닌 분들은 예. 강연을 들을 수 거기가-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모든 시민들이 다 사회 리더이죠. 예. 그 얘기는 뭐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총무원장 스님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역대 총무원장 스님에 비해서 저도 예. 그렇게 느껴요. 많이. 예. 선명상에 있어서는 대중 법문과 강연에 참 열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예. 일주일에 한 2-3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네. 법장 스님 때부터 이제 조계종 종단 출입을 했고, 뭐 진우 스님 때까지 뭐 종단 출입을 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고, 예. 여러 총무장 스님들을 뭐 가깝게 또 멀리서 지켜봤는데 대중 법문하고 강연에 있어서는 예. 이전의 총무장 스님들하고는 확실히 좀 결이 다른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법문에 있어서는 뭐 역대 총무장 스님들 중에서 예. 참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예. 뭐 전에 총무장 스님 중에 뭐 지간 스님도 뭐 대단한 그렇죠. 학생이신데 진우 스님이 조금 더 쉽게 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남다르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94년 종단 개혁 이후에 네. 뭐 총무원 교육원 포기원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만드는 종원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예.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우 스님이 선명상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진우 스님 체제 이제 30대 집행부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조직 개편, 밖으로는 선명상이고 아마 이제 9월이 이제 임기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9월쯤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9월이 딱 2년 이제 지나는 임기가 예, 그렇죠. 그때 국제 선명상 대회가 열립니까? 예, 그렇죠. 이게 지난 1월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올해를 선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예. 삼겠다 하면서 이제 국민 정신 건강을 밝히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고요. 뭐 이미 지난달 연등의 연등법회 또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서 예. 선명상 프로그램이 일부 공개됐고 지금 뭐 SNS나 예. 이런데 여러 군데 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나레이션 근데 하신 거. 예. 예. 그런데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의 최종본이 언제 나오느냐고 하면은 아마 이제 9월 국제 선명상 대회가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9월 전까지 지금 그 선명상 TV도 개설됐는데요. 오. 예, 뭐 일간지에도 지금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9월 전까지 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또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9월에 그렇게 하고 10월에는 예. 미국에 가서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 뭐 제가 가면 안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미국 행사 양보하겠습니다. 양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나왔고요. 9월하고 뭐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전통 불교 교류 행사를 여는데 아마 이때도 이제 선명상하고 사찰 음식이 하여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올해 이제 10월은 예. 미국 동부의 최초의 한인 사찰인 뉴욕 원각사가 창건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뉴욕에서 그렇죠. 또 원각사 중심에서 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각사에 또 선방도 되게 크게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우리도 뉴스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미국을 많이 갔네요, 홍진호 기자는. 그래서 예.
원각사도 다녀왔죠 예전에. 예, 아니 딱 2번 갔는데요. 2번 갔습니까? 예, 자주 간 것 같이 느껴지죠? 예. 예. 아니 2013년도에 이제 종단 출입 기자로 한번 갔고요. 2016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2016년에 조계종 선언 수자회에서 이제 지금 문경에 있는 그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짓기 전에 이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을 다녔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예, 그때 이제 동행 취재를 했고요. 예, 뉴욕 원각사도 갔는데 뭐 도심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깝고 부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이제 전통 사찰 형식으로 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대가 됩니다. 이곳이 사실은 숭산 스님과 함께 이제 미국 포교를 위해서 건너왔던 법안 스님이 예. 처음에 이제 터를 마련하고서 불사를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계종이나 동국대에서 맡아서 불사를 할 수 있는가 알아보던 차에 이제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서 정우 스님이 맡아서 불사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아 정우 스님. 예. 정우 스님 통화가 잘 안 돼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예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고 이제 정우 스님 전화를 드렸고요. 뭐 잘 안 받은 큰 스님들은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근데 문자랑 카톡하고 이제 다시 이제 콜백이 와가지고 통화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예. 미국 뉴욕 원각사 주지 스님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그게 맞을 하더라고요.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 국제 전화를 해서 할까 하다가 뭐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안 했죠. 예. 비용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인터뷰는 뭐 정중하게 사연을 하셨지만 아까 이제 말했던 뉴욕 원각사에 대한 뭐 일화 예. 같은 거는 또 전화로 상세하게 예, 알려주셨습니다. 예. 예. 자 37대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중간 평가 네. 이거는 그 기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교계에서는 현재. 글쎄요. 이게 지금 뭐 한국 불교 세계화, 가나선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오랜 숙제였고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선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네. 근데 지금 종단이 뭐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94년 종단 개혁 이후 총무원장을 처음으로 연임한 게 이제 자승 스님이고 예. 또 불교광장의 총재이시기도 했는데 이제 입적 이후에 종단 정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명상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현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뭐 종단 내부의 소통 참 열심히이긴 한데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본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의 제 의견.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기 얘기를 자세히 한 예, 견지동 45의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공감 경제 시간입니다. 신두식의 공감 경제. 자, 오늘은 수자항공사 얘기라고 하는데요. 신두식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홍수가 시작이 아직 안 됐죠, 물론. 근데 장마는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올해 비가 예년보다 많이 옵니까?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네, 그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장마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 홍수기는 이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3개월입니다. 기상청의 올해 여름 기상 전망을 보면요.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보일 확률이 50%로 예측됐고요.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많을 확률이 40%였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국지적 집중호우나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어서 홍수기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상기후 이게 너무 많아서요. 이제 더 걱정되고요. 물론 홍수 때 댐 역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요 하천의 댐 관리는 한국수자항공사 맡고 있고 그러면 수자항공사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또 무슨 파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 본사에 그 보면은 물관리 종합 상황실이 있습니다. K워터 즉 한국수자항공사의 그 홍수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물관리 종합 상황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대한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예. CCTV는 물론 위성 데이터 등을 반영한 실시간 홍수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댐이나 보호, 하구특 등 전국 56개 수자원 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특히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가동이 되고요. 수문 정보, 기상 정보, 수질 정보, 발전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직접 가봤죠, 신우식 기자가? 네, 직접 보고 직접 왔습니다. 보고 왔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홍수기에 대비해서 사전 대응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먼저 네. 지난해의 경우에는 장마철에 다목적댐 20개 중에서 16개에서 예년 대비 역대 1위 방수량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네. 장마철은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였는데 한 달 기간 동안 그렇게 됐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홍수기 때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다목적댐 강수량은 예년의 1.5배 수준이었습니다. 예. 올해 홍수기 여건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다목적댐 강수량은 예년 대비 1.3배 수준이었고요. 전국적으로는 평년 대비 1.2배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홍수기 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예. 올해의 경우 홍수기 기준 수위를 설정해서 예. 설계 홍수 조절 용량 약 21억 8천만 톤 정도 되는데요. 예. 3배 수준인 61억 4천만 톤의 홍수절 용량을 확보해서 극한 홍수에 대비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 강우 예보 상황에 따라서는 댐 상한 수지 도달 전까지 선제적으로 댐 예비 방류로 홍수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홍수 대응에는 다목적 댐이나 홍수 조절 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 댐은 20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강 수계로 보면 소양강댐, 충주댐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금강역에는 대청댐 등이 있습니다. 평화의 댐, 군남댐, 한탄강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홍수 조절 댐들입니다. 예. 이들 댐에서는 많은 비가 올 경우에 물을 가둬놓았다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방류를 통해서 댐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홍수에 대응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주변 지역 피해가 없도록 무피해 방류량을 설정해 놓고 대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청댐을 관리하는 손정국 수자원공사 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가루 쪽에 몇백 톤 이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뭐 피해 나는 건 없고 저희가 무피해 방류량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게 한 초당 1,300톤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피해는 없고 이게 넘어가면은 뭐 일부 농경지가 좀 침수가 된다거나. 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1986년인가요? 네. 그때 북한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가 물에 잠긴다 그래서 네. 금강산 댐 만들자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평화의 댐을 만들었죠. 금강산 댐에 대비해서. 예. 그렇죠. 북한이 금강산 예. 댐이었고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런 대비도 합니까 요즘도? 예, 그거는 뭐 홍수 네. 조절을 위해 가지고 그런 대응되는 댐들이 있습니다. 뭐 평화의 댐이 그런 역할을 평화 댐이 있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임진강으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군남댐이 북한의 황강댐에 대응하는 그런 댐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홍수기 때는 북한에서 언제 방류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임진강 물 관리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임진강에서 북한이 무단 방류할 경우에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인데요. 네. 신철균 수자원공사 물관리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무단 방류를 할 경우에는 이쪽에 남방 한계선의 수위계가 분당 한 1m 정도 급상승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홍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위가 급상승하면 좌측에 있는 경강봉이 막 번쩍번쩍 있고 경보를 알려주는 사이고요. 필승교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상류에 이제 10km 지점에 있는 수위계인데요. 상류에 있는 황강댐이 방류를 하게 되면 한 3억 톤의 물이 일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예. 자 그래서 이게 사전 홍수 대응 시스템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리고 네네. AI 시대고 네네.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수 예. 대응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뭐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가상 세계를 구축해 놓고 예.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 세계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뭐 3차원 영상의 도시나 산, 하천 등의 지형 지물을 표시한 것인데요. 뭐 게임이나 영화 등을 보시면서 디지털 영상을 보신 것을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김진곤 디지털 물관리부 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의 디지털 세계로 복제를 하고 여기에 각종 물관리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또한 어떤 물관리 현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델을 탑재를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적 계획을 찾아서 현실에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예, 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이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21년에 섬진강 유역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예. 2023년에는 오대강 본류 유역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올해는 전 국토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통한 홍수 관리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플랫폼을 통해서 수위, 우량은 물론 그 시설 재원, 댐 방류 영향, 지역 조사 결과 등을 그 물 관리에 필요한 그런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예. 홍수범람 재현 결과와 홍수 위험 지역 정보를 고해상도 3차원 지형 정보에 표출해서 홍수 특성을 피드백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문 그리고 기상정보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서 홍수 분석 결과를 예측 분석 결과를 가상세계에 표출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물관리 의사결정을 하는, 방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방류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트윈이라는 게 그러니까 쌍둥이, 그러니까 그렇죠. 가상 세계가 또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현실 세계와 트윈 똑같 저기 쌍둥이 같은 가상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해외 수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제다시가 있습니다. 알죠? 제다. 예. 여기 약 인구가 400만 명인데요. 뭐 사막 같은 경우에라서 비가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매년 겨울에 폭우가 발생해서 수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좀 관심을 보여서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김진건 수자원공사 차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워터에서는 사우디 제2 도시라고 불리우는 제다시를 대상으로 해서 물관리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건조 지역인 사우디에서조차도 이제 도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관리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사우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또 저희들이 기술이 소개가 됐고 사우디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홍수 대응 시스템이 세계 곳곳의 재난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날씨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경기 남부 내륙과 남부 지역 곳곳으로 확대됐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중부 내륙 지역으로도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1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전주 35도, 춘천 34도 등 전국 28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내일 올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목요일 오전 중에 남부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어느새 마약은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고민, 이제 1342가 함께합니다. 누구나 비밀을 보장받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용기 내어 1342로 전화주세요. 1342 용기 한걸음 센터가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기후환경 위기극복 불자행동 마음청정 지구청정 캠페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구하는 세 번째 실천, 살림.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이 시대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캠페인은 한국불교중단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의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 밤 늦게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면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와 남부지방은 6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올해 더 빨라졌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물난리나 홍수와 같은 재해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